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센서를 제어하는 방법, 예제를 살펴볼 텐데요. 이 아두이노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그리고 이걸 실제로 적용을 하려면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까지 응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게나마 진행이 되지만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야가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두이노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아두이노는 앞서 사물 인터넷과 디바이스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아두이노가 가지는 장점 그리고 목적은 초보자용입니다. 초보자용. 초보자를 위한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기반이고요. 다음 CPU는 아트멜 AVR 기반입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위한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IDE라고 합니다. IDE. 그리고 스위치, 센서, LED, 모터 같은 전자장치들을 제어를 해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이 아두이노의 특징입니다. 여기 아래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제 구조도를 제가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게 보일 것 같아서 따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왼쪽 밑에 있는 이 까만 부분이 전원 연결 부분입니다. 전원 연결 부분이고요. 물론 별도의 전원 모듈을 이용해서 이 보여지는 입출력 포트에 바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전원 플러그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그 위에 있는 은색 부분이 바로 이제 USB 포트입니다. USB. PC하고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USB 포트고요. 그 다음 여기 그림에는 작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CPU 부분입니다. CPU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두이노라고 하는 로고가 보이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 다음 우노라고 하는 버전명이 찍혀져 있습니다. 우노. 아두이노 우노라고 해서 첫 번째 버전을 의미하죠. 자, 우노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이걸 가지고 개발 환경, 소프트웨어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아두이노 구성을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해볼게요. 자, 아두이노의 특징은 오픈소스 그리고 기존 보드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이고요. 지식 수준도 아예 인베디드 지식이 없는 초보자, IT 지식이 전무한 초보자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듈 형태로 제공하고 확장 실드 형태로 제품들이 별도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확장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방식도 다양하게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시리얼 통신을 기반으로 합니다만 와이파이, 블루투스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예제가 풍부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아두이노 네 글자만 입력해도 다양한 예제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예제들은 오픈소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했을 때도 내가 코드를 수정해도 마찬가지로 공개를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컴파일이 된 프로그램을 USB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 부분입니다. USB 포트 이쪽 부분을 통해서 업로드가 됩니다. 업로드가 되면 이 칩들이 계산을 하겠죠. 그리고 계산을 하고 나서 실행을 시키겠죠. 그러면 여기 까맣게 보여지는 여기에 입출력 포트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드웨어, 스위치, 센서, LED, 모터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처리가 되겠죠. 불 켜라 하면 불이 켜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초보자가 접근하기 쉽다고 했는데 컴파일된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데 컴파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개발자가 아니면 들어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컴파일이라는 건 어떤 프로그래밍 개발 언어 C++ 처음 들어보죠. 개발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라는 개발 언어도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자를 사용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
C++ 또는 자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계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게 컴파일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 기계어는 엄밀히 따지면 0과 1의 숫자입니다. 0과 1의 숫자 조합으로 변환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아두이노는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아두이노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살펴볼 게 이제 아두이노 우노입니다. 우노. 아두이노의 아주 제일 기본형이고요. 14개의 디지털 0과 1, 모 아니면 도, 디지털이죠. 6개의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0과 1이 아닌, 모 아니면 도가 아닌 두리뭉실한 아날로그 입력 포트가 6개가 달려 있습니다. 6개. 아날로그 포트를 통한 디지털 입출력도 지원을 합니다. 아날로그 포트를 통해서 디지털 끊고 자시고 하는 것도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기본형 아두이노 우노 보드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물론 확장형 보드들이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제를 제가 2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아두이노 우노 형태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아두이노 종류는 어떤 게 있느냐? 레오나르도입니다. 레오나르도. 요거는 아두이노 우노하고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죠. 모양새가. 여기 전원이고요. 통신 포트가 작아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통합되어졌어요. 통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작게 보이는데요. 얘는 PC에 연결을 하게 되면 주변 입력 장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HID. 주변 입력 장치로 인식을 해서 키보드 마우스처럼 취급하게 되는 형태가 이 레오나르도 특징이 됩니다. PC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보여지죠. 자, 그 다음 아두이노 메가 2560 버전입니다. 얘는 조금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입출력 포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노의 고성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메모리 용량도 엄청 늘어나 있고 디지털 입출력 핀도 엄청 늘어나 있습니다. 많은 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하드웨어 지원 시리얼 포트도 4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형태의 고성능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아지는 겁니다. 아까는 커졌다면 이제 작아지는 거 아두이노 프로 미니라고 돼서 저전압 소형 버전이고요. 메모리도 작고 업로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 더 작아지는 단추 형태 릴리 패드라고 하는 릴리라고도 합니다만 아두이노 릴리라는 게 있어요.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버전이 있는데요.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버전이 앞으로 많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달할 수 있는 전도성 실로 바느질을 통해서 회로를 구성하고요. 어류나 가방 등에 주로 사용될 겁니다. 이 응용 분야는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아두이노 릴리 그리고 릴리 패드 동일하게 릴리라고 호출하시는 분도 있고 릴리 패드라고 호출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2가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두이노 종류를 살펴봤는데 실제로 이제 이것만 사용하면 좀 부족하죠. 왠지 뭐가 빠진 듯한. 그래서 확장하는 형태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두이노 에스플로라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미리 몇 가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조작이 가능한 디바이스, 그래서 스위치도 미리 달려 있고요. LED도 달려 있고요. 주로 LCD와 함께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밥통 또는 온도계, 3D 프린터의 제어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 LED가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상태 표시를 하게 됐죠. 사용 중이면 초록색, 이상이 있으면 붉은색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에스플로러 기본 장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웨이브 실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음성 파일을 재생합니다. 뭘 가지고? SD 카드를 입력으로 받아서 음성 파일을 재생하기 위한 확장 실드 형태입니다. 여기서 스피커
부분도 있죠. SD 슬롯도 있고요. 그다음 웨더입니다. 웨더 말 그대로 날씨죠. 이제 기압계, 온도, 습도 그리고 광도 같은 걸 측정할 수 있도록 GPS도 내장이 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확장 실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전원 연결하는 부분 있죠. 여기 전원이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두이노 모터 실드. 모터를 사용하기 위한 실드로서 DC 모터 또는 스태핑 모터 두 개까지 제어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두이노 모터 실드예요. 모터를 제어한다는 건 뭐 RC카 정도에 제일 많이 쓰이겠죠, 그렇죠? 그다음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쓸 수 있고요. 아두이노 종류가 이제 기본 외에 확장 실드 형태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RC카, 드론, 그 다음 또 뭘 쓸까요? 녹음기. 예를 들면 어떤 방에 빈 방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부터 녹음을 시작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 켜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없을 때는 꺼지도록, 사람이 있을 때는 켜지도록, 또는 특정 시간이 되면 전원을 ON 하는 거, 불을 켠다든지 하는 걸 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만 가지고도 이런 것들을 구현 가능하고요. 아두이노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제 여기 내용 중에서는 이제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다양한 제품들이 아두이노 사이트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arduino.cc라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보다 많은 지식을 얻으시면 아주 흥미로운 것까지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은 아두이노뿐만 아니라 사무실 전반에 걸쳐져 있는 공통 숙제죠. 보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금까지 사물인터넷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